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어제만큼은 아니었지만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구에는 한때 오존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내일부터 더위가 한풀 꺾인다고 합니다만 때이른 더위에 올여름을 벌써부터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뜨겁게 달궈진 도로를 식히기 위해 연신 물이 뿌려집니다. 도심의 열섬 현상을 조금이나마 완화시켜보려 하지만 한껏 달아오른 도로의 열기 때문에 도로는 이내 말라버립니다. 푹푹 찌는 도심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짜증이 묻어납니다. 6월 초인데 이래 더운데 어저께만 해도 상당히 36도 가고 이러는데 상당히 덥습니다. 구구라에 사람이 막 짜증 날 정도로 더워요. 아이들은 분수에서 내뿜는 시원한 물줄기에 몸을 맡기고 어른들은 공원 그늘에서 때이른 불청객 무더위를 쫓아봅니다. 올해는 더더욱 더위가 좀 더 일찍 온 것 같아서 사실 7월 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평년보다 많이 덥네요. 아침에도 찬물로 샤워하고 가지고 땀도 많이 나고 낮잠 좀 잘라 해도 땀이 나가지고 샤워 꼭 하고 또. 오늘 대구는 낮 최고 기온이 32.8도, 영덕 35.2도, 경산과 울진 33.7, 구미 32.5도 등으로 오후에 해제되긴 했지만 영남 지역에는 이틀째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이번 더위는 내일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역대 대구시장 선거 사상 가장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죠. 특히 권영진, 김부겸 두 후보는 박근혜 마케팅과 남북권 신공항 이슈를 놓고 오늘도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장원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권영진 후보 측은 거리 현수막을 박근혜 대통령 대우가 지켜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모두 교체했습니다. 거리 유세에서는 정략적인 가덕도 신공항 주장에 결사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입지 선정이 되면은 우리 대구와 같은 내륙의 대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남북권 신공항 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후보는 대통령 박근혜와 야당 시장이 힘을 합치면 대구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대구 새누리당 정치인들의 무능함을 질타하며 자신을 찍어야 가덕도 신공항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도권에 대항하는 남북권 2천만 모두가 함께 쓸 수 있는 공항을 원하기 때문에 부산 가덕도는 안 된다. 부산 가덕도 가는 데 막아야 한다. 그건 대구 시민의 자존심입니다. 두 후보 진영 모두 선거 막바지 부동층 흡수를 위해 박근혜 마케팅과 남북권 신공항 이슈에 총력을 쏟아부어 승부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전략입니다. 통합진보당 송영우 후보는 동구지역 순회 유세에 주력했고 정의당 이원준 후보는 시내 중심가에서 젊은 층의 표심 잡기에 공을 들였습니다. MBC 뉴스 장원용입니다. 대구 지역 20개 문화예술단체는 오늘 대구시 화정동 소셜마켓에서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통합진보당의 송영우 후보, 또 이원준 정의당 후보와 6사 지방선거 대구 문화예술 다양성을 위한 정책과제 협약식을 했습니다.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들은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체계적인 조사와 복원, 지역 저변 예술 특별 지원, 대구 문화재단과 지역문화재단 독립성 확보 등 9개의 문화예술 분야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대구시정에 우선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와의 쌍방향 소통으로 만들어지는 뉴스, 모바일 엠벤 정묘기입니다. 6월 4일은 전국 동시 지방선거 날인 거 다들 아시죠? 엠벤에도 투표에 참여하자는 글들이 여럿 올라왔는데요. 나와 가족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소중한 주권을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미니 여론조사에서는 과연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엠벤 회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36.4%가 청렴성과 진실성, 신뢰성과 도덕성 등 후보의 인품이라고 응답했고 이와 비슷한 35.6%가 정치적 경륜과 경력, 학력과 전문성, 지도력 등 후보의 능력과 자질이라고 답했습니다. 지역의 이해도와 공약 등
후보의 정책과 비전이라는 응답이 18.9%, 정당의 진보와 중립, 보수 등 후보의 소속 정당과 정치 성향이라는 응답이 6.1%였습니다. 또 후보의 여론과 평판이나 후보와의 연고성이라는 응답은 미미한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요즘 자동차에 블랙박스 설치하신 분들 많으시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주고 사고의 진위를 밝혀주는 블랙박스. 하지만 정현주님께서 보조 배터리를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블랙박스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사례를 올려주셨는데요. 분명 내가 낸 사고는 아닌데 차의 앞부분이 심하게 긁혀 있어 블랙박스를 확인해봤더니 아무것도 녹화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를 장착한 이후에라도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가 이것도 완전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방전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운행을 많이 해줘야만이 배터리가 충전이 완충이 되고 그러고 메모리 자체는 이제 쓰고 지우고 하는 소모품이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최소 2주에 한 번이라도 관리를 해주셔야만이. 비싼 돈을 주고 장착한 블랙박스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엠벤에서 알려드립니다. 최영탁님께서는 달성공원 앞 묵차로에서 무단횡단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다는 제보를 해주셨는데요. 도로 중앙에는 이렇게 꽃이나 나무를 심을 녹지 공간을 만들어 놓긴 했지만 현재는 아무것도 심어져 있지 않은 상태고요. 또 인도 옆에는 펜스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이 무단 횡단을 막을 장치가 거의 없습니다. 행정당국은 4월 중에 나무를 심을 예정이라고 했다지만 한여름이 시작된 지금까지 벌거숭이 상태인데요. 3호선 정보화에 대해서는 팔달시장이라든가 서문시장, 사람들이 주민 왕래가 많은 무단 횡단이 예상되는 그런 구간은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금년 7월 말까지 무단 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로프 설치 등을 해서 조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아름다운 도시의 모습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시정이 되길 모바일 엠벤이 지켜보겠습니다. 재미있고 신기한 사진이나 영상을 소개하는 엠벤 토픽 코너를 이번 주부터 새로 선보입니다. 먼저 보디빌더 놀이에 심취해 있는 아이의 사진입니다. 온몸에 있는 힘껏 힘을 주며 보디빌더를 따라하면서 나름 표정도 진지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진짜 보디빌더가 되기에는 뭔가 부족해 보이죠? 이내 힘들었는지 주저앉아 있는 모습마저도 어른들을 웃음 짓게 하는 귀여운 모습이네요. 다음은 김세민님께서 올려주신 누구든 3초 만에 웃음이 빵 터진다는 영상입니다. 1초, 2초, 3초. 춤을 추고 있는 여성이 문 쪽으로 웨이브를 하는 동시에 문이 열리면서 꽝 부딪히고 마는데요. 많이 아파 보이긴 하지만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시 시작되는 한 주는 이렇게 크게 웃는 일만 가득하길 바라며 지금까지 모바일 엠벤 정묘기였습니다. 화물열차 탈선 사고로 운행이 중단됐던 중앙선 업동역과 의성역 사이 열차 운행이 오늘 오전부터 정상화됐습니다. 코레일은 오늘 새벽까지 탈선 사고가 일어났던 구간에 대해서 복구를 완료하고 오전 7시 40분부터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어제 탈선 사고가 계속된 불볕더위로 철로가 휘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오늘 망우당 공원 안에 임란 호국 영담충이단에서 제4회 의병의 날 기념식과 제례를 갖고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하기 위해 희생한 의병들의 숭고한 넋을 기렸습니다. 의병의 날은 곽재우 장군이 의병을 일으킨 1592년 4월 22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것으로 호국 보훈의 달 첫날인 6월 1일을 정부 기념일로 지정했고 올해로 4회째를 맞는다고 대구시는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공공시설 개보수를 비롯한 환경 정화 사업,
또 스쿨존 안전관리 지원, 공공기관 행정정보화 사업 분야에서 2014년도 3단계 공공근로 사업을 하기로 하고 근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자격은 18살 이상이면서 구직 등록한 경우로 재산은 1억 3,500만 원 미만이어야 되며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내일부터 10일까지 신청하면 되는데 공공근로기간은 다음 달 7일부터 9월 26일까지입니다. 대구시는 환율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서 수출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원달러 환율이 1,000원 이하로 내려가면 100억 원 정도의 특별 경영안전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은행은 수출기업 대출 상환 유예 제도 시행을 검토하고 있고 대구신용보증재단은 보증 한도 확대를,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일시적 경영곤란 자금 융자 대상에 추가할 방침입니다. 한편 대구시와 수출관계기관들은 내일 무역회관에서 긴급대책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계명대 동산병원이 지난 2011년 6월에 로봇 수술을 도입한 이래 갑상선암과 전립선암, 부위암, 직장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로봇 수술을 해왔고 지난달 28일 40대 자궁선근증 환자에게 500번째 로봇 수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로봇을 이용해서 폐암과 심장 판막 성형 수술도 성공했는데 로봇 수술은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고 안정적이고 정교한 수술을 할 수 있다고 계명대 동산병원은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최근 국내 아리랑 전문가 9명과 함께 경상북도 아리랑 문화위원회를 열고 경북 아리랑 교정에 나섰습니다. 경상북도는 지금까지 도내에 전해오는 문경 아리랑과 상주 아리랑, 영천 아리랑 등 14개 아리랑의 역사성과 예술성, 음악적 특성과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교정하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개발 및 관광 상품화를 통해서 아리랑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제24회 대구 청소년 연극제가 이달 5일부터 15일까지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연극제에는 해화여고와 대곡고, 신명고, 현풍고 등 11개 고등학교 연극팀이 참가하고 평일에는 오후 6시, 주말에는 오후 5시에 연극을 공연합니다. 연극제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지역 대학 연극학과 교수와 연극인들이 참가 학교를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발표하는 시상식도 열릴 예정입니다. 경상북도가 올해도 선정된 농가에 한해서 약 2천만 원의 예산을 3년 동안 지원하는 생태적 유기농 핵심 농가 100호 육성 사업을 이어갑니다. 선정 농가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전담 지도사와 함께해서 토양 관리에서 병해충 관리, 친환경 농자재 생산 등 3년 동안의 유기농 농업 노하우가 생긴 설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